콜롬비아의 깊은 산속, 놀라운 마법의 세계 엔칸토에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마드리갈 패밀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엔칸토의 마법 덕분에 저마다 특별한 마법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중 미라벨은 혼자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미라벨에게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마드리갈 패밀리는 가족의 중심인 할머니 아부엘라, 기분에 따라 날씨를 컨트롤하는 이모 페파,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어느 날 사라져버린 브루노 삼촌, 음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미라벨의 엄마 홀리에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름답고 완벽한 언니 아사벨라, 엄청나게 힘이 센 둘째 언니 루이사,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촌 돌로레스, 그리고 변신할 수 있는 사촌 카엘로, 또한 오늘 능력을 받게 되는 사촌 동생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마드리갈 패밀리는 때가 되면 마법의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돌려 마법 능력을 부여받게 되죠. 안토니오는 자신이 마법 능력을 받게 되면 미라벨에게 미안해질까봐 걱정이 되는 한편 자신도 마법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안토니오에게 자신은 괜찮다며 힘껏 웃어 보이는 미라벨. 미라벨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지만 싸늘한 할머니의 말에 미라벨은 가슴이 아픕니다. 드디어 세레모니가 시작되고 긴장한 사촌 동생은 함께 걸어가 달라고 미라벨에게 부탁합니다. 함께 걸어가다 미라벨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그건 바로 미라벨의 트라우마였죠. 자신의 세레모니 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문 손잡이를 돌리는 그때 마법이 사라져버렸죠. 충격 그리고 당혹스러운 탄식만이 남은 그 순간은 슬픔 그리고 어쩌면 수치심으로 미라벨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숨긴 채 사촌동생에게 미소 짓습니다. 다행히도 사촌동생은 동물의 언어를 알아듣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죠. 그런 사촌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할머니,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는 미라벨은 가슴이 아픕니다. 할머니가 나도 자랑스러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멋진 마법 능력을 부여받은 자랑스럽고도 기쁜 날. 마드리갈 패밀리는 행복에 흠뻑 젖은 채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미라벨이 없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미처 함께하지 못한 미라벨,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미라벨은 항상 소외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자신만 마법 능력을 받지 못했기에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멋진 능력을 가진 언니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왔죠. 미라벨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합니다. 늘 괜찮은 척, 밝은 척 살아왔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것. 이제 더 이상 마드리갈 패밀리의 들러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능력을 펼치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말이죠. 밝고 착하기만 한 모습, 즉 자신의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진짜 자기의 욕구를 인식하게 된 것이죠. 쓸쓸하게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미라벨.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벽이 갈라지고 촛불이 꺼지려 합니다. 놀란 미라벨은 당장 가족들에게 달려가 집이 무너지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벽에 난 금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죠. 이 일로 미라벨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능력을 받지 못한 미라벨이 사촌 동생을 질투하여 기쁜 날을 망치려 거짓말한 것처럼 여겨진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우울했던 미라벨,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날 밤 우연히 할머니의 혼잣말을 듣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벽에 금이 가고 마법이 사라지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긴 것이었죠. 비록 능력은 없지만 집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미라벨, 사촌 언니 돌로레스는 어젯밤 루이사가 눈을 움찔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줍니다. 루이사를 찾아간 미라벨, 마법에 대해 뭔가 알고 있냐고 다그쳐 묻자 눈을 움찔거립니다. 당황한 언니가 벌컥 소리를 지르죠. 그러곤 얼른 사과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언니의 힘듦과 부담감을 알게 된 미라벨은 언니를 꼭 안아줍니다. 언니는 브루노 삼촌의 예언과 탑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삼촌의 탑에 찾아간 미라벨은 깨진 조각들을 발견하고 그 조각을 주워 집으로 돌아오는데 깨진 조각을 맞춰보니 그 안에 있는 건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그녀 뒤로 집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 와중에 루이사 언니는 무거운 걸 드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절규합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이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미라벨. 그 와중에 그녀와 아빠의 대화를 기발근 돌로레스가 들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이사벨라의 청혼을 위해 마련된 저녁 식사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죠. 미라벨은 이 난리통에 집안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낯선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는 수년 전에 사라졌던 브루노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미라벨을 지키기 위해 예언을 함구하고 가족을 떠난 것이었죠. 그럼에도 언제나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간 벽을 일일이 접착제로 붙인 것도 바로 브루노 삼촌이었죠. 그는 벽을 수리한 건 자신이 아니라 에르난도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가진 다른 자아, 즉 부케인 셈이었죠. 브루노 삼촌은 미라벨의 아니무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의 에르난도와 주눅이 들고 소심하고 억압된 브루노의 모습은 통합되지 못한 아니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르난도를 연기하긴 했지만 그 내면은 오해받고 무시당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싶었던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브루노 삼촌을 이해하게 된 미라벨의 내면엔 건강한 남성성이 자리 잡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어떻게든 사태를 바로잡고 싶은 미라벨. 삼촌은 까시타, 즉 집과 마법의 운명이 미라벨에게 달려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삼촌에게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자고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시 본 예언에서는 나비가 나옵니다. 나비가 난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고 미라벨이 누군가와 포옹하자 촛불이 밝아졌죠. 누군지 자세히 보니까 큰언니 이자벨라였습니다. 미라벨은 이자벨라를 싫어합니다. 남몰래 열등감을 키우며 가족을 위해 애쓰는 미라벨이 보기에 예쁜 척하며 꽃잎을 뿌려대는 완벽한 이자벨라가 좋을 리 없겠죠. 여기서 이자벨라는 미라벨의 그림자인 셈입니다. 이자벨라의 모습을 비난하지만 그것은 미라벨이 억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다름 아니었죠. 어쩌면 질투인지도 모릅니다. 질투는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투심이 있죠.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이자벨라도 미라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싫어하죠. 그러나 미라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지는 거긴 합니다만 갈등을 대면하는 거죠. 진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속으론 욕하면서 겉으론 티를 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라벨이 솔직하게 말해버리니까 이자벨라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진짜 자기 속내를 말하죠. 자신은 가족을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상대와 결혼하려 했으며 완벽한 자신을 평생 연기해왔다고 말이죠. 여기서도 컴패션,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왈칵 이야기해버리자 선인장이 뿅 생깁니다. 꽃만 만들 줄 알았던 언니가 선인장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자벨라는 그 선인장을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건 지겹다. 진실된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선인장은 예쁘지 않을지언정 진실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자벨라 또한 자기 고백 그 자체로 치유가 된 것이죠. 언니의 진실을 마주하며 미라벨 또한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합니다. 언니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미라벨이 비난한 모습이 사실은 언니 스스로도 가족을 위해서 했던 어떤 완벽한 모습, 꾸며진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만 노력하고 애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할머니 앞에서 언니들의 경직된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가족은 인간이 최초로 마주하는 사회입니다. 나의 인간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어린 시절 형성했던 가족관계의 변주곡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요. 이자벨라 또한 언제나 아름답고 완벽해야만 했으며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작은 언니 또한 언제나 강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의 온갖 짐을 짊어진 채 나귀처럼 걸어야만 했죠. 언니들은 미라벨의 진심, 공감, 위로를 통해
자신을 짓누르던 압박감과 부담감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게 되고 그제야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었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기 고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어루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할머니의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라는 집단을 이끌어가는 수장이죠. 가족이라는 틀이 유지되는 것, 즉 가족의 안전, 지속을 원하고 그렇기에 가족들이 자신의 바람대로 움직여줬으면 했습니다. 안정을 위해 가족 내의 질서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각자 자신의 욕구대로,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원하는 강한 소녀, 말 잘 듣는 완벽한 소녀는 없어집니다. 예전에 강신주 철학자의 강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노예에게는 사랑할 자유가 없습니다. 뭔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강신주 철학자가 말하기를 소설, 제가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서 노예가 주인 할머니 말을 잘 듣고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요. 다른 여성 노예죠. 그러자 할머니가 그 여자를 다른 곳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노예가 한 강아지를 데려다가 정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 개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생기면은 어떨까요? 위협을 느낍니다. 말을 안 듣죠. 뭔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이제 할머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노예가. 만약에 뭐 개가 아프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일을.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노예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사랑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신주 철학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족들도 어떤가요? 자기 맘대로 살려니까 뭐 그것도 뭐 큰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집을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인장을 좀 만들고 싶고 그냥 나 힘들어서 짐 못 들겠어요 하면서 말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압박감을 느끼고 연기를 했어도 왜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할머니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가족 내에서 공격을 당할까봐, 무가치하게 여겨질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말하기를 나르시스트 부모는 놀랍게도 가족 내 왕따를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스케이프고트 이야기 잠깐 했었죠. 유대 속죄일날 모든 사람들이 한 마리 양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쫓던 풍습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가정 내 스케이프고트가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골든차일드가 있습니다. 나르시스트 부모는 골든차일드에게 과하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차별 대우함으로써 스케이프고트를 더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수치심을 주면서 학대합니다. 또한 그것을 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더더욱 복종할 수밖에 없죠. 골든차일드로 지목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차일드는 스케이프고트 형제가 당하는 걸 보면서 부모의 플라잉 몽키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속으로 자신도 저렇게 될까봐 벌벌 떱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더더욱 복종을 하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 그리고 실제로 삼시세끼를 나에게 제공하는 생명줄인 부모,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안정감을 줘야 할 부모가 나를 공격할 때, 그것도 온갖 잔인한 수법으로 학대할 때 아이는 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려버립니다. 가짜 나를 연기하는 것이죠. 그림자처럼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엄마가, 아빠가 혹은 할머니가 나를 공격한다고, 은밀한 방법으로 학대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나는 부모,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고 공격받고 학대받는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선언하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이는 너무 두렵고 너무 아파서 그 사실을 마주할 수조차 없습니다. 신화학 박사 고혜경님은 자신의 저서 나의 꿈 사용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콩지의 실현을 여성성과 관련해보자면 콩지에게서는 어려서부터 새로운 여성성이 탄생할 싹이 엿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여성들이 합심해서 콩지에게 시련을 가했을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여성성은 분명 무의식 내의 본능적 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들에게 콩지란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된다.
스위스 심리학자 융은 동물 세계에서도 이런 경향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한 무리 양떼에서 양 한 마리가 독자적으로 걷고자 한다면 다른 양들은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엮이는 가족에서는 스케이프고트가 존재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아픈 사실이지만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공감을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위협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할머니는 가족들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 것이죠. 근데 미라벨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할머니에게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미라벨이 루이자를 안아주고 이자벨라를 안아주니까, 즉 미라벨이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버리니까 루이사는 무거운 거 드는 거 이제 너무 힘들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자벨라는 선인장을 막 피워댑니다. 사실 그게 뭐 큰일인가요? 하지만 할머니에겐 큰일입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정작 소중한 손녀 루이사의 몸이 부서지는 건 상관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완벽하다는 찬사를 듣기 위해 정작 손녀 이사벨라가 자신의 삶 전체를 거짓된 나를 연기하면서 살아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니, 상관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보다 마드리갈 패밀리라는 타이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좀 더 비약적으로 보자면 엄마 대에선 브루노 삼촌이, 그리고 손녀 대에선 미라벨이 스케이프고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브루노 삼촌이라면 어떨까요? 미라벨이라면요? 각자 본인 이야기라고 생각해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미래 따위 보고 싶다고 했나요? 말하자면 운명의 거지 같은 겁니다. 누구 뭐 능력이 없고 싶나요? 네. 근데 브루노 삼촌은 단지 가족들에게 불행을 미리 알리려던 것이었고, 미라벨 또한 집이 무너져 가려는 걸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 도우려 했을 뿐이죠. 예. 할머니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가족 내에서 브루노 삼촌을 왕따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브루노 삼촌에 관해서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하죠.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였다 하더라도 가족의 수장으로서 바로 잡아줬어야죠. 바로 잡아줬더라면 브루노 삼촌이 집을 떠나고 모두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사는 일은 없었겠죠. 나중에 할머니는 말합니다. 브루노 삼촌이나 미라벨에게 얘기하죠. 너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 둘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을 탓하는 말을 하면서 차갑게 밀쳐낸 것입니다. 언젠가 읽은 책에서 가족 트라우마를 다루는 책이었는데요. 가족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 구성원이 오히려 가족의 결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녀를 비난하고 혼내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나머지 가족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영화에서도 카시타, 즉 집은 이미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금을 이어붙이며 집을 지킨 것은 오히려 브루노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이 아니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집이죠. 집은 영혼의 공간, 내면을 상징합니다. 집이 무너지려 한다는 것은 가족들의 고통, 억압이 적정 수준을 넘었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상징하지요. 브루노의 예언, 즉 성견 지명이죠. 그리고 미라벨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언 능력은 통찰력,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가정 내 부조리함, 억압, 차별을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식견인 동시에 그런 것들이 집의 붕괴, 즉 가정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겐 저주와도 같죠. 우린 사실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잠깐 저의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성선설을 맹신하고 인생은 아름다워를 주문처럼 외워댔던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 수동공격, 조종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게 뭐야, 뭔 가대망상이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마블 악당이야? 하면서 알고 보면 다 사람 좋은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어, 다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찰떡같이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끔찍한 사실은 악당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리추얼 서스펙트인가? 그 놀라운 반전, 거기서도 얘기하죠. 톨스토이가 했나요? 거기서도 얘기하죠. 가장 악마가 부린 가장 이제 강교한 깨는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악당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더 끔찍한 거는 그 악당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끼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그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다만 모른 척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엔칸토는 디즈니 영화이니만큼 과한 내용이 언급되진 않습니다만 아블라, 즉 할머니는 분명 미라벨을 다르게 대합니다. 가족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미라벨에게 능력 없는 사람은 비켜 있으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라벨의 엄마 또한 이렇게 말하죠. 사실 고통받는 건 미라벨뿐만이 아닙니다. 루이자는 몸이 부서져도 말을 못했죠. 이자벨라는 막 하기 싫은 결혼을 할 정도였습니다. 둘 다 할머니에게 복종합니다. 미라벨도 그랬죠. 근데 어쨌든 결국 미라벨은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대물림 되는 가족의 상처를 끊기 위해서는 이제 배신자, 밀고자라는 비난을 받고 혼자가 되며 가족의 붕괴라는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족 내의 차별, 억압을 고발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며 고름을 철저히 짜내고 용기를 내야만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더 넓고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자, 집이 무너져 절망한 미라벨이 강가에 앉아 흐느낍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다가오죠. 저는 브루노 삼촌의 예언이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언에서 나온 나비가 등장을 하는데 예언에서 본대로 난에 나비가 앉습니다. 그러자 미라벨이 뭔가를 알아차린 듯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하죠. 마을이 침략을 당하면서 한순간 집을 잃고 남편마저 잃어야 했던 할머니. 혼자 몸으로 자녀 셋을 키워야만 했던 그녀에게 마법을 선물하며 찾아준 집은 그녀에게 가족 그 자체이며 너무나 소중한 공간입니다. 미라벨은 사실 할머니 또한 가족을 지키고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지키고자 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부여된 마법의 힘으로 마을 사람을 도움으로써 선의를 베풀며 살고 싶었던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친 나머지 남들에게 보여지는 마드리갈 패밀리 그 자체가 중요해지면서 가족 구성원들 언제나 바르고 강하며 번듯하고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 억압과 다름 아니었죠. 억압은 반드시 폭발을 가져옵니다. 독선으로 변질된 할머니의 욕구가 가족들의 붕괴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마드리갈 패밀리로 상징되는 가족의 겉모습, 페르소나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내면, 즉 가족 구성원의 진짜 마음을 들어주고 어루만져 줌으로써 더 건강한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라벨은 이브엘라의 어린 시절을 감싸 안아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미라벨은 젊은 시절의 아부엘라,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새 아이를 혼자 키워야만 했던 고되던 당시에 어렸던 할머니, 상처받은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끌어안은 것이죠. 예언 속의 포옹은 이자벨라, 즉 미라벨의 그림자를 끌어안는 것인 동시에 이자벨라를 닮은 어린 시절의 할머니를 끌어안음으로써 가족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자 예언에서 보았던 나비가 때를 지어 아름답게 날아오릅니다. 이자벨라와의 포옹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나비죠. 그리고 이때 놀라운 마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것이었죠. 서로가 미워하고 두려워했지만 그 속에도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덮어놓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억압일 뿐이죠. 자기 억압입니다. 내면에 분노가 가득한데 엄마니까, 언니니까, 할머니니까, 아빠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면 이해라는 기만 속에 오히려 상처는 더 덧나게 되고 급기야 조절이 안 돼서 부적절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와 상대와 자신을 상처 주게 됩니다. 결코 진실로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미라벨이 했던 것처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 그때 엄마 말이 좀 아팠어. 그저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어. 울음이 터질 것 같다거나 화를 낼까봐 두렵다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 내가 편지를 좀 써왔는데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화내지 말고 좀 들어줄래? 혹은 그냥 편지를 전달해도 좋고 아니면 나 혼자 일기장에라도 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아픈 마음을 고백 혹은 표현함으로써 대면하고 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거는 머릿속에 실타래를 더 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면하고 똑바로 봅니다.
똑바로 보고 분노하고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물론 너무 고통스럽다면 하지 마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돌아와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사과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할머니가 현실에선 잘 없죠. 네. 내 본심은 이랬는데 어쩌다 보니 너희들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미안하구나. 가족들 앞에서 컴패션,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란 이런 것이죠. 또한 영화는 미라벨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도 모두가 달라도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미 아름답다고 말이죠. 자,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번에는 집을 짓습니다. 새로 지은 집이 몹시 멋지네요. 멋진 집 앞에선 미라벨, 그리고 드디어 가족들은 미라벨의 진심을 알아줍니다. 문고리를 열며 다시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문고리를 돌리자 마법이 생겨버렸죠. 이를 통해 미라벨의 마법 능력은 진심과 공감을 통해 가족 구성을 연결하고 재결속시키는 것으로서 까시타, 즉 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집 자체가 미라벨의 공간임을 상징하며 미라벨 개인의 정신적 변형 및 성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가족들 모두가 미라벨 자신의 모습이며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년 11월 24일에 개봉하여 북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월드 박스 오피스 2292억 원을 벌어들인 작품 엔칸토 리뷰였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